안녕하세요. 달담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초등고전과 관련된 책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다시 초등고전 읽기 혁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고전 읽기 독서법이라는 책도 먼저 읽었는데요. 이 책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관련된 주제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전이 무엇인지, 고전에 대한 정의와 고전의 종류, 그리고 왜 그렇게 고전을 읽으라고 하는지, 고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어머니들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데요. 방학 때 뭐 하실지 혹시 계획을 잡으셨나요? 네, 저는 일단 아이와 함께 고전을 읽고 필사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책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이 무엇이고 고전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은 고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고전이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내려온 책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내려온 책만을 고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오래된 책들은 다 고전이다? 그건 아니겠죠. 자, 제가 고전과 관련된 교육 서적을 다 읽고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정의를 좀 말씀드릴게요. 고전이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내려온 위대하고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래된 책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고전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스테디셀러,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에 가까운 책, 그리고 고전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클래식북인데, 이 저자분께서는 클래식북보다는 본인은 그레이트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약간 감이 오시나요? 자,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훌륭해서, 너무너무 위대해서 정말 예전에 쓰여졌는데 그게 현대사회까지 지금까지도 읽히고 전해져 내려오는 스테디셀러, 진정한 스테디셀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오래전 책이어야 되느냐, 그 기준을 누군가가 명확하게 정해놓은 건 없는데요. 이 책의 저자분께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최소 30년 이상의 오래된 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고전은 더욱 오래된 책들이 많죠. 몇백 년, 수천 년 전에 있는 책들이 많이 있죠. 고전의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고전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인문고전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전은 뭐고 인문고전은 무엇인가? 네, 그 둘은 같은 것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고전이 상위 개념이면 인문고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이라는 책의 분야는 정말 다양하겠죠. 역사, 예술, 문학, 철학, 이렇게 아주 다양할 겁니다. 물론 과학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과학을 제외하고 철학, 예술, 역사, 문학과 같은 것들은 인류와 관련된 것이죠. 인류의 문화, 문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문이죠. 이렇게 역사, 철학, 예술, 문학과 같은 분야의 고전을 통틀어서 인문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읽혀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인문고전이죠. 자, 그러면은 비인문고전, 즉 비문학고전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과학고전이죠. 아주 오래된 책인데 과학과 관련된 위대하고 훌륭한 책이 물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제가 이 프린키피아를 알고 있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과학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과학과 관련된 고전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과학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스펙을 남기고 싶다 했을 때 저는 과학 고전을 읽었어요.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과학 고전은 종류가 인문 고전에 비해서는 많지도 않을 뿐더러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난도가 있는 분야이죠. 그런데 과학 고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을 많이 읽읍시다, 고전을 많이 읽히게 합시다 라고 할 때 이 고전은 인문고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고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전에 대한 정의가 조금 이해가 되셨는가요? 자, 그렇다면 고전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혹시 탈무드, 이솝우화, 그리고 뭐 제인에어 이런 명작, 이런 것도 다 고전인가요? 네, 고전 맞습니다. 문학 고전인 거죠. 이렇게 스토리텔링화된 고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주 어렸을 때는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된 문학 고전을 많이 읽혀주면 좋겠죠. 그나마 다른 고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 고전도요, 실질적으로 이 원작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제인에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보는 그 초등학생용 제인에어는 페이지 수가 적죠. 그림도 많이, 사파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고전에 대해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어린이용 고전, 원작 고전 중에서 어떤 것을 읽혀야 되느냐와 관련해서도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고전을 동서양 고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게요. 자, 동양 고전에는 사자소화, 동몽선습, 신보감, 논어소화, 공민심서, 삼국사기, 징비록. 서양 고전에는 어린 왕자, 문학 고전이 들어가겠죠. 뭐 오만과 편견, 아까 얘기한 제인에어, 비밀의 하원, 톰 소어의 모어, 킬박사 화이드, 탈무드, 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스토리텔링화 되어 있는 고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도 있겠죠. 고전이라고 하면 그 종류가 정말 방대합니다. 이런 고전을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읽히면 좋으냐. 그러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고전은 어른들도 읽으면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두 어렸을 때부터 고전을 읽었느냐? 40대 이후부터 고전을 읽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와 함께 고전을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 고전과 관련된 교육 서적을 쭉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그거를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고전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일반 책보다 깊이 있는 내용과 높은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힘, 즉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힘이 함량이 된다, 길러진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동서양 고전을 두루 읽으면, 아까 제가 종류에서 동서양 고전으로 나누었죠. 동서양 고전을 두루 읽으면 시대를 초월한 폭넓은 사상과 세계, 그리고 당대를 살았던 저자와 책을 매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을 동시에 함량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불변에 가까운 삶의 지혜, 진리에 가까운 내용이 고전 속에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품위와 수준이 있는 문장과 어휘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휘력은 당연한 것이고 물론이고 문장 이해력도 높아진다. 일반 서적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가치관이 뛰어나고 내용의 깊이가 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말 양질의 책을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좋은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좋은 책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고전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좋은 책의 조건은 다 고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도 다
다 같은 책이 아니고 그 최상위에 있는 책이 고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전을 읽으면 최고로 좋다. 고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깊이와 어떤 수준이 굉장히 깊고 높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과 함께 읽으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그 외에 고전과 관련된 내용은 정리를 좀 해서 다음번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들 고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보 지식이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지만 마음만은 방긋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